안녕하십니까. 업비트 투자자보센터 애널리스트 최대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었죠. 이 중간선거에서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들을 선출하게 되는 그런 선거인데요. 말 그대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간, 전방위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24년 대선까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선거의 의의는 이제 앞으로 의회 구성이 어디로 권력이 쏠릴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질 건데요. 오늘 업투 리서치 시간에는 중간선거와 지표자산의 규제에 대한 영향, 그리고 최근 발표된 CPI와 금리에 대한 영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선거 전 의회 구성을 보면요, 상원, 하원 전부 다 민주당이 우세였습니다. 물론 근소한 차이로 우세를 하고 있었는데요. 중간선거 결과를 보면 물론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만 상원은 민주당이 우세, 그리고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로 나타났습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네바다 그리고 애리조나주에서 승리하면서 다음 달 6일에 조지아주 결선이 남아있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어찌되었건 다수당의 지위를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결과는 정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저는 양원 분점, 즉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 양원 분점이 된 아주 적절한 균형이 맞춰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미국에서는요, 항상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기던 공화당이 이기던 간에 항상 중간선거 이후 증시는 상승해왔다는 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총 18번의 중간선거 중 18번 모두 1년 주가 상승률이 다 플러스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이 이유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당선이 되고 뭔가 보여주려고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일하면서 나타난 효과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규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중간선거 이후 초당적인 관점에서 규제 관련 법안이 보다 빠르게 입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미국 입법 과정을 보면 하원 기준으로 양원 합의를 거쳐서 깐깐하게 검토가 된 후에 최종적으로 입법이 되게 되는데요. 중간선거 이후 하원은 공화당, 상원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법안 처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초당적인 접근이 가능한 법안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대통령은 최초로 가상자산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대통령이고요. 이때까지 미국에서 나온 주요 디지털 자산 법안들은 모두 초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 규제를 창설하는 최초의 입법 법안인 책임있는 금융 혁신 법안을 보면은 이제 루미스 의원은 공화당, 질리 브랜드 의원은 민주당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최근 미 의회에서 활발하게 논의 중인 DCCPA라는 법안이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법안들도 의회에 머물러 있는데요. 여기서 다 초당적인 관점에서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DCCPA 같은 경우에는 스테버나우 의원은 민주당, 부지먼 의원은 공화당 출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 디지털 자산이란 거는 미국 그 자체 국익에 도움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초당적인 관점에서 법안이 빠르게 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 중간선거 특징이 있다면 민주당, 공화당 모두 American First, 미국 우선주의를 외쳤다라는 점입니다. 둘 다 모두 중국을 견제하면서 American First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 디지털 자산 행정명령 근간에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들이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러시아는 내년 초에 디지털 루블화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는데요. 이는 결국 이 미국 중심의 달러 패권에서 좀 벗어나 보겠다라는 전략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결론적으로 전략적인 대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요약을 하자면 지금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져 있고 중간선거 이후 초당적인 관점에서 법안들이 좀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미국 중심적인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선거 그리고 규제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제 금리로 한번 넘어가 보죠. 최근에 10월 미국 CPI, 즉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최종 숫자가 7.7%로 나타났거든요. 9월에는 8.3%였고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예상치는 7.9% 수준이었는데 이번에는 그 예상치보다 조금 더 하회하는 7.7%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 7.7%란 숫자는 그래도 높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숫자이지만요, 6월에 이 숫자가 꼭지를 찍고 점차 내려오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보다 하회했다는 점은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갔구나. 그래서 더 나아가서 연준이 긴축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물가 안정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 연준은 이때까지 4번의 자이언트 스텝, 75bp 금리를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아왔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예정된 FOMC에서는 이 50bp 인상하는 빅스텝이라고 하죠. 50bp 인상하는 빅스텝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우세를 하고 있는데요. CME 페드 와치라는 데서는 저번 주에는 딱 확률이 반반이었어요. 50bp, 75bp 확률이 반반이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그 50bp로 인상하는 확률이 80%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입니다. 12월 15일 올해 마지막 FOMC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나타날 것인가가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일 건데요. 다음 달 FOMC에서는 즉 11월 고용 지표를 확인을 할 거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 금리를 수준을 발표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달 2일에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요. 13일에 11월 CPI가 발표가 되니까 이 두 지표를 꼭 확인을 하시고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요. 시장은 제도와 함께 성숙해져 갔습니다. 최근 1년의 사건들로 인해서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고 다소 불안정하고 규제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인데요. 미국 중간 선거로 의회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안은 초당적인 접근에서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투자자 보호 조치도 마찬가지로 예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섣부르지만 그간 억눌려 왔던 시장 유동성이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유동성 증가는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수급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하루빨리 시장이 안정화되고 규제도 확립이 되고 좀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여건이 조성이 되고 하루빨리 이 크립토 윈터가 지나가기를 소원해 봅니다. 저는 애널리스트 체드였고요. 다음은 조금 더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